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뒷방 상영관의 두부. 저는 베이입니다. 와. 오늘 뒷방 상영관 239번째 영화는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의 1972년 작품 솔라리스입니다. 네. 이 영화는 솔라리스 외계 행성을 탐구해 보려고 하는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죠? 제가 이 영화를 하자고 했는데요. 저는 타르코프스키 영화를 본 거는 이게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영화를 보기 전에 한 2018년쯤에 타르코프스키의 책을 읽었어요. 제목은 봉인된 시간인데, 근데 이 작품이 한국에서는 절판이 됐었다가 최근에 한 2021년에 시간의 각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책이 다시 출간이 되었어요. 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았어서 대략 지금은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일단 타르코프스키 자기 자신의 영화에 대한 예술론, 시간과 영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너무 푹 빠져서 읽다가 영화는 근데 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뭔가 너무 조심스럽다거나 할까 약간 진짜 보고 싶은 영화는 잘 못 보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몇 년이 흘렀죠. 너무 많이 흘렀는데요? 근데 또 이 솔라리스는 SF 영화고 저는 SF 영화는 그래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 영화를 골랐는데 진짜 좋았어요. 맞아요. 네. 이 영화가 한 2시간 46분쯤 되거든요. 그래서 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시간을 내서 보셔야 돼요. 맞아요. 근데 재밌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영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 근황 토크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어제도 둘이 같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 기후정의 행진이 서울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 가서 행진 맞아요. 자체는 많이 못하고 끝에 마무리 연설 정도만 들었는데 근데 되게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맞아요. 되게 이곳저곳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많은 단체에서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른 이유로 오셨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맞아요. 사실 기후행진을 하게 되면 보통 차가 보통 다니는 길을 저희가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갔을 때는 그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이번엔 약간 기대해서 갔는데 또 저희가 되게 끝물에 가가지고 저도 근데 연설이 되게 좋았고 뭔가 요즘에는 또 좀 처지는 게 있었는데 다시 좀 고무된 느낌? 그래서 역시 이런 자리는 있으면 찾아가야 된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을 되게 조목조목 짚어주시고 맞아요. 그리고 이런 기후 정의 행진이라는 큰 집회의 의미를 되새겨 주셨었는데 그 정확한 활동가의 성함은 모르지만 그 마지막으로 들은 연설에서였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이 끝이,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기후정의 행진이 아니고 이걸 시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해 주셔서 네. 맞아요. 딱 저희가 그런 감정을 근데 공유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좀 힘을 받아서 그래서 한동안은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연시 친구의 결혼식이 어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나게 놀고 왔습니다. 엄청 마시고 맞아요.
너무 신났어요. 네. 그래서 축하한다는 말을 여기서도 남기고 싶네요. 잘 살아. 잘 살아. 그러면 저희 홍보하고 영화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뒷방 상영관에 인스타가 있어요. 다음 달 상영작 소개와 저희가 좋아하는 장면을 올리고 있으니 많이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또 영화 추천이나 방송 후기 등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인스타와 팟빵 댓글, 이메일, 익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에스크드로 저희에게 전해주세요. 에스크드와 이메일 주소는 인스타 프로필 또는 팟빵 소개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영화 트리비아 얘기부터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 영화는 원작인 소설이 있죠. 네. 그래서 솔라리스라는 똑같은 제목의 책인데 이 소설을 영화한 건데요. 근데 저도 이 책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영화는 원작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고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영화고 그 다음에 이 영화 장면 중에 보신 분들은 되게 기억에 남으실 텐데 그 버튼 비행 파일럿 그 분이 이렇게 운전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되게 오랫동안 어떤 차도를 터널을 지나고 차도를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70년대에 도쿄랑 오사카 그 주변에서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 뭔가 딱 그 장면을 봤을 때는 도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되게 이 시대의 미래 도시의 이미지가 도쿄 이 시대에 생각했을 때는 도쿄가 굉장히 미래 도시의 느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그 장면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에 대한 트리비아도 있는데요. 이 영화 음악을 에드워드 아르테미예브라는 분이 작곡을 하셨는데 바흐의 칸타타 BWV 113번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선하신 분이여라는 그 곡을 테마로 작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바흐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테마가 솔라리스 영화 내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 음악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영화의 분위기를 되게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르코프스키 감독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네. 이분이 영화 학교에 다녔는데 그 전에 되게 다양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거요? 일단은 유년기에 문학을 되게 많이 읽으셨고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음악학교 과정을 이수를 했대요. 그래서 러시아의 전통음악 공부를 꽤나 하셨다고 하고 또 동양어 전문 학교에서도 공부해서 일본 하이쿠를 즐겨 읽으셨대요. 그래요? 네. 괜히 일본을 간 게 아니네요. 또 지질학도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뭔가 근데 이 영화에서 다 뭔가 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감독님이 공부하신 바를 차곡차곡 쌓아서 영화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더 혹시 얘기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 저희 영화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일단 첫 장면부터 얘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뭔가 키워드를 뽑아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좀 인상이 깊었던 건 처음에 그 크리스가 나와서 막 어떤 되게 좋은 정원을 산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는 거기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그냥 좀 아름다워서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되게 정적이고 그 집 크리스와 아버지가 머물고 계신 집인지 잘 모르겠지 아버지의 집인가 잘 모르겠지만 그 집도 너무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 산책하는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저는 뭐 거기서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길 크리스는 매일 1시간씩 산책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길래 저는 처음에 크리스가 굉장히 세상을 관찰하는 사람인가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 산책 장면을 보면서 크리스가 되게 자연 속에 있으면서 편안해하기도 하지만 뭔가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사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혼자 하는 1시간의 산책? 그게 또 매일 지속되고 그래서 뭔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네, 이런 느낌이 계속 뭔가 비슷하게 흘러갔던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첫 장면 얘기를 했고 저희가 어떤 키워드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먼저 버튼이 보여주는 영상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그래서 다 같이 집에 모여서 버튼이 뭐랄까 고백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본 일을 말하는 영상을 같이 보죠. 저는 뭔가 이 영상을 보면서 환상과 진실이라는 말이 딱 떠올랐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진실인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환상에 불과하고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받잖아요. 근데 이런 뭔가 환상과 진실의 경계 같은 거 그런 걸 계속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그 환상과 진실을 다루고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버튼이 자꾸 땀을 흘리면서 얘기하던 게 많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버튼이 여기서 솔라리스 행성 그 근처에 있는 우주 정거장에 다녀와서 자기가 체험했던 뭔가 바다에서 의식의 물질이 등장하고 그게 뭐 4m가 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버튼이 경험했던 진실이잖아요. 사실이면서. 근데 그걸 말할 때 엄청 땀을 흘려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겪은 이 사건이 잘 믿어지지가 않고 뭔가 논리의 영역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을 해야 하는 장소에는 되게 많은 전문가들과 고위 관리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의 한 30명의 사람들? 근데 그런 시선의 위계 같은 걸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순간에도 최대한 내가 본 것에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말해야 한다고 느끼는 무언가에 진실되고자 하는데 근데 동시에 그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본인도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괴리와 고집 같은 거 그럼에도 계속 말하잖아요 버튼은. 맞아요. 근데 저도 그 뭔가 감정적으로 되게 정제된 상태에서 말하려고 노력한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실 말하는 내용이 되게 저는 그 말하는 내용을 상상해보면 진짜 환상적이긴 하거든요. 바다 안에 정원이 있고 그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4m가 되는 어린아이가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게 환상적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자신은 되게 이성적여 보여야 된다는 압박을 받아서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그래서 되게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말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세 자체에서 근데 그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면서 누가 그렇게까지 침착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영상은 사실 엄청 과거의 영상이죠. 버튼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 일을 겪은 지 그리고 이제는 이제 크리스가 솔라리스로 가게 될 텐데 근데 그 뭔가 그 영상 속에 버튼이 보이고 화면 이제 밖에 늙은 버튼의 얼굴이 잠깐 동시라고 해야 되나?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버튼의 얼굴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느껴지면서 그 시간 동안 그걸 또 계속해서 그걸로 싸웠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믿어주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는 사실 때문에
저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를 음. 생각을 잠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크리스는 또 너무 차가운 사람이에요. 맞아요. 너 본인도 맞아. 그게 음. 진실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확실하지 않잖아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보통 엄청 화났죠. 쟤는 진짜 격리야 이러면서 나가버려요. 좋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이 그 버튼이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장면이죠. 맞아요. 그 장면을 되게 길게 보여줘요. 음. 그래서 잠깐 딴 생각이 들 정도로 길게 저도. 보여주는데 근데 저는 그게 앞서서 그 버튼이 얘기했던 그 자리에서 두뇌 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솔라리스 행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바다라는 존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적인 존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걸 듣고 나서 그 장면을 봐서 그런지 저는 그 자동차가 어떤 뭔가 뇌 속에 흘러다니는 무엇인 것 같고 그 터널 자체가 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뭔가 유영하는 버튼의 모습 같이 느껴졌어요. 엄청 빠른 속도로 다니는. 그래서 굉장히 그 장면을 보면서 미래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오.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버튼이 뭔가 여전히 그래도 자기의 진실에 매달려 있는 사람 같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해답을 찾고 싶은 사람이고 근데 그 해답을 크리스한테서 조금 찾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패하고 뭔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멀리 떠나는 장면 같다고 느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엄청 멀리 가는 것처럼. 근데 멀리 가는 게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뭔가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뭔가에 지쳐 보이긴 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 얘기가 나온 김에 두뇌 바다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 영화에서 두뇌 바다가 엄청 중요한데요. 근데 저는 뭔가 솔라리스 행성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 영상에서는 그냥 태양이 같은 게 보이고 바다만 많이 보여줘서 잘 감은 안 왔는데 근데 뭔가 사실 인간이 발견은 했지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는 존재 같아요. 그래서 인간 나름대로 뭔가 인간과 비슷한 어떤 행위를 하고 지적인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 같으니까 두뇌라는 건 사실 인간이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한다 했을 때 사람은 두뇌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인간이 어떤 이해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 시도 자체가 굉장히 인간적이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말에서. 그래서 두뇌가 있지 않고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인간 의식과 상호작용을 해서 그 두뇌 바다에서 의식 속의 기억이 물질로 변하잖아요. 네. 근데 그 물질로 된 의식의 일부분은 대부분 그 사람의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꼭 그 기억이 물질화 될까? 뭔가 왜 그리고 공통적으로 물질화된 대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손님과 주체라고 해야 될까요? 손님과 주체의
관계는 엄청 밀접하고 쉽게 떨어지지 않고 맞아요. 좀 집착하는 그러니까 자기 주변을 파괴할 만큼 그런 사이인데 왜 그럴까? 솔라리스는 왜? 맞아.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네. 네, 정말 뭐 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잘 솔라리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해는 못하겠지만 맞아요. 근데 저는 여기 이 영화에서 뭔가 과학이나 지식 그리고 어떤 걸 알아내려고 한다는 거 그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뭔가 그게 과학이라는 게 되게 요즘 사회 인간이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여기 파견된 연구자들 그리고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 그리고 솔라리스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알아내려고 하는데 솔라리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솔라리스 자체는 우리가 관찰하기엔 그냥 바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식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는 사실 상상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 안에 무슨 존재가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아무튼 그 존재들도 우리 뭔가 지구와 인간을 이해해보고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동시에. 그래서 그 관찰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기억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걸 물질화해보는. 그래서 거기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기억은 뭐고 이게 얘는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실험을 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약간 테스트 페이즈 1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솔라리스가 무언가를 이해하는 방식은 기억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인간이 솔라리스를 이해하려고 그 물질에 대한 조사를 할 때는 오히려 뭔가 거울 속에 비친 상을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생각나는 다른 영화의 하나의 장치가 있었는데 해리포터 보셨어요? 아니요. 그럴 수 있죠. 아무튼 해리포터에 그 거울이 등장해요. 근데 그 거울을 숨겨놓거든요. 그 덤블도어 교장이. 왜냐면 그 거울 앞에서 미쳐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거울이 어떤 거울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욕망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 거울 앞에 있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 자기 안에 있는 욕망 안에 갇혀서. 그래서 거울이 내가 원하는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나를 가두는 역할도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생각났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뭔가 솔라리스에 대한 탐구는 그러니까 그 정거장 밖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학일 수 있지만 그 정거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필연적으로 그 솔라리스가 보여주는 것들이 나에게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처음에 목적은 솔라리스를 연구하기 위해 모였는데 사실 막상 가보면 솔라리스에 대한 어떤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 각자의 힘든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자살을 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래서 근데 그거는 또 어떤 방식에서는 인간이 무언가를 탐구하는 태도에 대한 비유 같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 속 대사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말이 나왔어요. 뭐 우주를 초극하기보다 인간이 우주를 탐구한다는 건
결국 그냥 지구를 확장하는 일이고 그래서 자신을 비춰볼 거울이 필요할 뿐이다라는 말을 누가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태도는 영화 곳곳에서 느껴지잖아요. 그 과학적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환상적이거나 거짓이라고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기보다는 머무르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 자신 이상의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의 과학자들의 태도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인간의 한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메타적으로 보면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 여기는 것이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그런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좀 딜레마 같은 거는 네. 무언가를 말해도 무언가에 가닿아도 결국 인간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뭔가 좀 다른 얘기도 꺼내보려고 해봅시다. 좋아요. 아 그리고 고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이게 뭐 버튼의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이 솔라리스 행성에 있는 과학자들 그리고 크리스는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너무 현실 같지 않고 너무 생생하지만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경험의 일부로 자신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런데도 그 기억 자체에 강한 이끌림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 사건을 이해하기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 사건을 없는 일로 취급하기보다는 세상과 단절시키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그 소중함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절대 공유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게 흥미로웠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얼마나 소중하길래 뭔가 나와 세계의 연결을 끊고 그 안으로 침잠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기바리안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기바리안은 크리스에게 영상 편지를 남기는데 영상 편지에서 여기서 이 말을 했었나 이해할 수 없다고 파괴하지 않는다? 그 말을 했었나요? 그거는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솔라리스 엑스레이를 쏜다 뭐 이런 말을 할 거라고 계획을 말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출발하기 전에 크리스가 근데 너 이해할 수 없다고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그 기바리안은 그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같은 맥락에서 자살을 했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완전하게 느끼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이해받을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거죠. 대상은 살려두고 뭔가 그 대상과 세상 사이에 있는 나를 없애서 그 대상의 존재를 여전하게 만들어 놓는 온전하게 지켜두는 뭔가 되게 자신을 지우는 게 그 대상을 영원히 지키는 방법이기도 한 걸까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지 못한 것 같아요. 뭔가 그런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세상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뭔가 새로운 작용을 일으켜서 새로운 세계에선 또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런 것을 상상하지 못하고 그냥 안으로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쪼그라드는 마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상에 대한 소중함이
무너지고 근데 거기서 더 용기를 내서 뭔가 새로운 것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맞아요. 근데 그 새로운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안으로 파고들게 되는 거는 고립 상태였기 때문인 것. 그러니까 진짜 물질적으로. 그 크리스가 가기 전에 우주 정거장이 어땠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뭔가 그 박사 3명이 각자의 방에서 되게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크리스가 다른 박사 방에 가본다니까 뭐 들여보내주지 않을걸?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면은 뭔가 좀 사실은 비슷한 걸 셋 다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공유하진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는 좀 크리스가 흥미로웠던 건 크리스 뭔가 배가 말해준 대로 뭔가 사회와 좀 단절돼서 자기가 품고 있던 어떤 기억, 소중한 거 그것들이 솔라리스가 물질화를 시켰으니까 필연적으로 남들 앞에 공유되잖아요. 정말 그냥 시각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물질화되지 않았으면 아무에게도 공유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하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박사들과 하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모여서 얘기했던 장면 자체가 저는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박사끼리 모여서 그래서 그게 하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크리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크리스는 기바리안 박사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 물질화된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고 뭔가 좀 다르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 자신을 자살하지 않은, 자신을 죽이지 않은 선택을 했었던 건 뭔가 그걸 공유했던 것도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고립이랑 연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떠오르는데요. 크리스가 어머니를 애에 대한 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꾸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꿈을 꾸게 되는 게 크리스가 점점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되잖아요. 하리와의 관계가 지속될수록 그러다가 크리스가 엄청 아프게 되고 쓰러져요. 근데 쓰러지고 나서 꾸는 다음 장면에 나오는 꿈들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어머니가 팔에 있는 더러운 오물 같은 것, 상처 같은 걸 씻어주거든요, 물로. 근데 저는 이 모든 상태가 그 크리스의 내면으로 침잠했던 상태에서 크리스를 세상 밖으로 좀 꺼내주는 그런 꿈? 스스로 그러니까 바깥 세계와 연결돼야 한다는 걸 느끼게 하는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자기 자신의 그런 정리되지 않고 정돈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씻기는 것을 허락하고 그런 행위 자체가 연결되는 세상과 연결되는 경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냥 이 영화에서 주된 건 뭔가 두뇌 바다와 그 우주 정거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크리스가 아빠와 엄마에게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것도 되게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되게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눈에 띄었는데 그 엄마를 꿈속에서 만나는 장면에서는 저도 뭔가 크리스가 치료받았다? 좀 자기가 그러니까 산책을 하면서 자기를 그냥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서 어떤 어차피 기억도 자기 기억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가 필요했다고 느꼈던 그런 치료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고립에 대한 뭔가 고립을 모두 느끼기도 하지만 크리스는 전 어느 정도 고립에서 벗어난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는. 나중에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에게 돌아간다? 아버지를 찾아가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도 저는 크리스가 조금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잘 모르겠네요. 근데 말했지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 꿈을 꾼 이후에 크리스가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꿈을 꾸고 깨어나서 그 스나우토 박사랑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나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뭔가 영원한 사랑에 인간이라는 조건이 부합하지 않고 뭔가 근데도 그런 상태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랬나요? 기다림. 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요. 저도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뭔가 그 상태를 받아들이고 영원할 수 없다는 상태를 받아들이고 뭔가 그래도 이제 다른 세계와 연결되려는 욕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상처를 씻어내고 뭔가 꿈에서 깨어나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삶을. 근데 그걸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에게 가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여전히 뭔가 자기 현실에서 아버지와 화해를 하려면 현실에서 해야 하는데 근데 그 화해라는 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무릎을 끌어안잖아요. 근데 여전히 뭔가 자기 안에서 하는 상상이고 뭔가 용기는 여전히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마지막 장면 그 크리스가 정원에 맨 처음에 정원에 있고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서 무릎 꿇는 장면 그게 상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전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진짜요? 네, 크리스가 지구에 돌아왔다고 저는. 그러니까 하리 사실 그 크리스가 어머니의 꿈을 꾸기 전에는 너랑 같이 평생 우주 정거장에 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꿈을 꾼 뒤에 지구로 그냥 돌아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클로즈업이 밖으로 퍼지면서 네. 생각의 바다 위에 있는 섬으로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네.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그냥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느껴서 그랬는지 그걸 약간 비유처럼 봤는데 어떤 비유냐면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그 버튼이 자기 솔라리스에 가서 솔라리스를 본 걸 비유를 하는데 그 바다 안에 정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딱 겹쳐지면서 뭔가 사람들은 자신이 지구에 있고 솔라리스가 저기 있다. 그래서 뭔가 그거를 내가 관찰한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뭔가 솔라리스와 우리는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탐구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 돌아온 지구 자체도 사실 솔라리스 안에 있었다는 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비유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를 확장했다고 생각하지만 우주를 탐구하면서 그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면은 이해할 수 없다고 남겨두고 근데 사실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고 좀 더 좀 더 위에서 바라보면 경계가 없이 이미 그 속에 속해 있었던 거.
나는 내 밖에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솔라리스가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속에 함께 있었다라는 느낌으로 봤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네. 말을 잘 못해서 저는 이해했는데 네. 네, 저는 이해했어요. 그럼 됐죠. 저 이제 제가 어떻게 봤는지 말씀드리면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관점에서 봤어요. 자기 내면으로 침잠하는 것과 세상과 연결되려는 그 두 극단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고 뭔가 상처를 씻어내는 거는 자신의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봤고,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달라지겠지. 왜냐면 하리도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의식 안에만 바라보는 행위를 조금은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엔 정원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구에 돌아왔구나. 그래서 봤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구에 왔고 현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환상 같은 거예요. 맞아요. 집 안에서 물이 새고 아버지가 움직이고 뭔가 크리스는 그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꿈을 자기가 지켜보는 사람 같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집 밖에는 어렸을 때 회상 장면에서 계속 등장하는 모닥불이 타고 있고 그래서 일종의 자신의 구성된 기억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껴안는데 근데 그것 또한 뭔가 현실에서는 닿을 수 없고 용기 낼 수 없지만 의식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욕망 안에서는 충분히 꿈꾸고 싶고 이루고 싶은 행위라고 느꼈어요. 그 껴안는 게. 그래서 뭔가 이게 잘 안 맞잖아요. 분명 크리스는 좀 연결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왜 다시 자기 의식 안에 있지? 라고 느껴서 영화를 처음 다 봤을 때는 엄청 외로운 영화? 고립된 사람의 이야기, 뭐 자폐적이다라고도 느끼기도 했고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다 알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고립될 수 있다라는 걸 맞아요. 알고 또 세상과 연결되고 좀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걸 다 아는데 그런데도 구태여 다시 그 섬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솔라리스 행성에 떠있는 그 의식의 섬에. 왜냐면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거 사랑이잖아 라고 생각에 결론이 이르르고 약간 눈물이 났어요. 영화 보고 나서. 그래요? 저 완전 설득됐어요. 진짜요? 네. 근데 제가 배는 어떤 고립과 연결의 관점에서 영화를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영화 볼 때는 그 생각은 잘 못했고 저는 계속 환상과 진실이라는 키워드에 좀 꽂혀가지고 영화를 봤기 때문에 제가 볼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뭔가 그 크리스가 솔라리스로 떠나기 전에는 크리스도 그 솔라리스 안에 있는 정원의 존재를 엄청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솔라리스를 경험하고 나서 그러니까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환상으로 남겨둔다고 생각했는데 솔라리스에서 저는 크리스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가닿는 방법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금 알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하리를 통해서든 아니면 스나우트 박사와의 대화를 통해서든 뭔가 왜냐고 질문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가닿는 방식일 수 있다. 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나서 지구에 돌아왔는데 근데 지구에 돌아와서는 그 자기가 예전에는 환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계 속에 자신이 있으니까 진실과 환상의 경계가 없는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전 크리스가
변화했다. 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라는 느낌으로 봤는데 대해석은 뭔가 그럼에도 돌아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근데 결국에 이 음. 모든 대화를 메타적으로 바라보면 음. 현실에서 환상이 뒤섞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같아요. 솔라리스랑 지구랑 공존하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자를 수 없는. 맞아요. 재밌네요. 너무 비유적인가? 그런가? 아니 모르겠어요. 재밌어요. 근데 이 영화 자체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사실 환상과 욕망,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진실되지 않다고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조금 보듬어 주는 식의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굳이 너 안으로 침잠했네라고 비난하지 않고 그런 과거의 기억을 사랑하고 뭔가 화해하고 싶고 용서하거나 화해하고 싶지만 뭐 쉽게 그럴 수 없는 그 상태 자체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근데 저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물질화된 대상 있잖아요. 박사마다 그 네. 대상을 명확하게 보여주진 않는데 그 좀 차가운 박사님 사토리우스 박사 예 물질화된 존재는 뭔가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소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그 이야기도 궁금했어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래서 그게 소중한 기억일까 물질화되는 게 아니면 그냥 숨겨놓은 좀 무의식 깊숙이 있는 어떤 경험일까? 그냥 어떤 건지 명확하게 모르지만 갑자기 그 생각도 나네요. 근데 뭔가 솔라리스 행성에서 물질화된 그 게스트 손님들은 파괴해도 계속 다시 생겨나잖아요. 불멸이죠. 영원. 왜냐면 그 존재가 의식 안에 너무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네요. 근데 막 몇 번을 찾아올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라고. 그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저는 뭔가 이 영화가 되게 재밌게 느껴진 거는 그냥 상상력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재밌게 본 것도 있거든요. 그냥 이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흥미롭다. 근데 이 영화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영화가 비인간 물질들을 카메라에 담는 방식도 인상적이었거든요. 되게 많은 언어가 오가잖아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대화로 가득 찬 영화라고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론 되게 정적이게 오랜 시간 공들여서 물질들을 잡는다고 생각했어요. 집이라던가 집의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진짜 그냥 책상에 올려져 있는 어떤 물건 같은 거.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사실 평소 같으면 풍경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뭔가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 뭔가 그 물질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근데 이게 이 영화 자체가 바다를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에 대한 영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물질들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되게 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좀 낯설게 보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혹시 뭔가 기억에 남는 물질이 있어요? 영화에서? 장면이 있는데 근데 그게 정확히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물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되게 뭐 중요한 맥락도 아니었거든요. 왜 보여주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냥 그 사람들 주위에 있는 어떤 물건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되게 제가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감독님이 의도한 건지 제가 그렇게 느낀 건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느낀 거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저는 기억나는 거는 하리의 숄? 그러네요. 하리의 숄이랑 크리스의 기억 그 어린 시절에 등장하던 그 나뭇가지 나무 그 불 모닥불 네. 맞아요. 그거랑 물주전자 그거랑 엄마가 입고 있는 그 니트 드레스 그래서 그런 걸 주의 깊게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물건들이 기억을 촉발하는 그 역할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물건이 각인이 되고 나에게 그것이 그 각인과 관련된 기억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물질 자체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쵸? 나에게 의미 있는 물질이라기보다 제가 생각했던 건 그러니까 나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물질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자체로 우뚝 서 있는 맞아요. 물질에. 근데 그게 엄청 사소한 걸 바다처럼 뭔가 대지나 바다 이런 것처럼 큼직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아주 사소한 물질들까지도 좀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하리에 대한 얘기도 좀 깊게 해보고 싶긴 한데요. 하리가 뭔가 하리의 존재는 아무튼 그 크리스의 기억 속에서 나왔지만 하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굉장히 깊게 고민하는 존재잖아요. 네. 그런 것도 흥미롭고 점점 인간이 되어간다라고 표현한 것도 흥미로운데 근데 인간이 되어간다는 것 자체가 크리스로부터 독립한다는 느낌으로 느껴지기도 해서 그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진 않지만 그러니까 막 그 장면 있잖아요. 크리스가 갑자기 혼자 두고 온 게 막 갑자기 생각나서 막 뛰어가는데 하리가 막 그냥 앉아서 가만히 혼자 고민하고 있는 장면. 근데 그런 걸 좀 하리의 말에 의하면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서 하리가 생각하는 인간이란 건 뭐고 좀 하리가 원하는 건 뭐고 그 물질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도 좀 처음으로 돌아왔어. 그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 존재하는 이유가 하리 그 물질의 입장에서 뭘지 크리스의 입장 말고 뭔가 저는 인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렇고 하리에 대해 생각해봤을 때는 시작은 크리스의 의식에서 나온 거지만 점점 크리스의 통제 밖에서 벗어나고 밖으로 벗어나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마저도 기억과 같은 속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의식 속에 있는 기억이 보통 다들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잖아요. 네. 근데 의식 안에 있는 기억은 계속 변하고 나조차도 그 기억을 잘 신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식 자체가 뭔가 두부 씨가 말했던 바다나 아니면 물건처럼 그 자체의 행위를 하는 속성을 가지지 않나? 그래서 하리도 점점
뭔가 크리스의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런 맞아요. 물질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인간이 되어간다라는 건 좀 속해 있다기보단 대등해진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했던 것 같고 그걸 인간이라는 말로 그냥 표현했던 것 같고 그게 약간 기억의 행위를 생각하면 내가 그러니까 크리스가 통제하고 어떤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대등해지고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무엇이 되어간다. 라는 느낌을 저도 받은 것 같고 뭔가 근데 하리가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어떤 모습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 방금 배 씨가 얘기해 준 대로 해석을 해보면 내가 그걸 붙잡고 싶지만 사라지는 기억에 대한 비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기억이 스스로 사라지길 선택하고 그런 것. 근데 또 쉽게 사라지진 않고 불멸 불멸 그건 또 진짜 뭐지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근데 너무 근데 그 묘사하는 장면 자체는 되게 기이하잖아요. 그로테스크하고. 맞아요. 그런 게 조금 신기했어요. 되게 그 살아나는 장면 말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영화이면서도 뭔가 그런 장면에서 보여지는 그로테스크함이 뭐 묘하게 매력이 있는 뭘까요? 뭔가 너무 강렬하게 표현을 맞아요. 해가지고 몸짓 같은 것들 소리나 지금은 알 수 없네요. 네. 혹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남았을까요? 약간 저는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계속 해주세요. 약간 재밌는 개념이 생각나서 약간 게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시간에 뭔가 과거의 과거의 기억을 로딩해서 사는 느낌? 그러니까 메모리 칩이 있으면 그거를 현재 꽂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로딩해서 그것만 보고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하고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거긴 한데 과거를 영원하게 만드는 거 같은 플레이 거예요? 그 안에서 행위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사실은 gat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뛰어다니고 뭐 여러 가지 하긴 하지만 게임 속에서 과거의 메모리 칩을 딱 끼워서 거기서 로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은 바라볼 수 없고 약간 게임만 하고 페인이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자기 관리를 못하게 되고 주변이 피폐해지고 이런 그런 것도 생각이 났어요. 그런 식으로도 재밌네요. 끝. 저도 근데 저는 그거 마지막으로 뭐지? 버튼이 느끼는 감정이기도 하고 기비리안 박사? 죽은 박사님이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뭔가 오직 혼자만 겪고 있고 근데 내 스스로도 의심되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아까 얘기를 한 것 같진 않지만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게 내가 겪은 기억을 그게 뭐 얼마만큼 중요할까라는 그런 뭔가 철학적인 생각도 잠시 하게 됐어요. 만약에 기바리안이 그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했더라면 상황이 많이 달랐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뭔가 그런 말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미치지 않았다. 비바리안 박사가 했던 것 같은데
난 진짜 미치지 않았고 난 진짜 그걸 경험하고 있고 그거를 계속 자신에게도 증명해야 되고 남에게도 증명해야 된다는 사실이 피로하게 느껴지고 근데 너무 고립돼 있고 외로울 것 같아요. 근데 이해할 수 없다고 파괴해서는 안 돼라는 말이 전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어떤 대상에 대한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기 내부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해할 수 없으면 그게 내 일부이긴 하지만 그걸 없다고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드는 생각을 마구 얘기해보는 거예요. 근데 대충 뭔가 과학의 논리로 무언가를 모든 상황과 사건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논리에 매여 있다 보면은 그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부정하게 되는 맞아요.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오히려 네. 제대로 보려다가 그렇죠. 그런 게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두뇌 바다라는 존재, 솔라리스라는 존재가 너무 좋아요. 이 영화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너무 매력 있지 않나요? 좋아요. 그 존재가 있다는 게 그리고 그게 사실 바다라는 점도 좋고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를 뭔가 말하면 말할수록 재밌네요. 좋아요. 그 결국에는 그 솔라리스라는 바다랑 지구랑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뭔가 세상의 진실에 가까워지는 말로 또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뭔가 이 안에 편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믿지 않고 근데 그게 막 엄청 비난적으로 느껴졌다기보다 그 진실에 가닿기 위한 과정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냥 어떻게 나 자신을 넘어선 무언가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렇게 명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 영화 자체가 어떤 이해하는 과정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에서 어떤 가설을 증명할 때 그 가설이 정말 정말 진실이라면 그런 테스트를 거쳤을 때에도 진실로 밝혀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뭔가 그 진실이 더 진실이 되는 면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의심해보는 건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좋아요. 왜냐면 더 진실해지고 싶기 때문에. 너무 좋은 말이다. 그럼 저희 이제 그들 각자의 영화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 할 말 다 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맞아요. 그냥 오늘 얘기한 거 전체가 뭔가 근데 좀 오늘 대화한 거 중에서도 좀 많이 꽂혔다 생각하는 게 있나요? 꽂힌 거. 잠시만 고민해 볼게요. 저는 두뇌 바다인 것 같아요. 말씀해 보시죠. 그냥 그냥 뭔가 이 영화를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답이 내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건드리고 있는 영화잖아요. 주제가 너무 다양해서. 근데 그게 얕지가 않고 다 너무 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치만 한편으로는 그냥 가볍게 상상력만으로도 즐길 수 있는 영화인 것 같기도 해요. 엄청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래서 저는 그냥 두뇌 바다라는 상상력이 너무 좋고 그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텐 두뇌 바다. 근데 그 말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두뇌 바다. 용어 자체는. 솔라리스가 이 영화가 저에게 주는 어떤 좋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저의 이 영화에 대한 오해와 나중에 이해한 것이 자꾸 생각나요. 그러니까 되게 고립된 사람들이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엄청 연결되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립의 바다에
가는? 그래서 뭔가 그런 현상 자체는 밖에서 보기에는 되게 외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근데 그 욕망 자체는 누군가 연결되고 싶은 욕망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상태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엔딩 멘트로 끝내볼까요?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